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의 세계 준입니다. 얍! 오늘은요 제가 군인 휴가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휴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상당히 있었는데요,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아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육군 규정이라는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다소 생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고 그 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차원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간부랑 용사 둘 다 포함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휴가의 종류에는요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가 있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연가는요 간부는 총 21일을 쓸 수가 있고요, 용사 같은 경우에는 정기휴가를 18개월 복무 기준으로 24일을 쓸 수 있습니다. 간부는 한 달에 한 번씩 부대에서 휴가자 신청을 받거든요. 그때 신청해서 나가시면 되고요. 특징은 0.5일 단위, 즉 단일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복무 개월 6개월 차에 6에서 10일 사이, 7에서 12개월 사이에 7일에서 10일, 그리고 13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4에서 11일의 정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용사 휴가의 특징은요 연이어서 15일을 한 번에 쓸 수가 없다는 건데요, 좀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이전에 최고 긴 휴가가 11일이었거든요 근데 15일을 넘지 말라는 얘기는 이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뒤에서 설명을 드릴 청원휴가나 특별휴가 이런 것들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15일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다른 우리 용사들 휴가를 사용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은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서 휴가를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용사에게만 해당되는 약간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자기의 주소지,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도서 산간 지역이거나 혹은 격오지인 경우에는 휴가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가 승인권자 승인 하에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약 이틀을 더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직계 존속 그리고 친권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나의 부모님 모두 한국에 계시지 않고 외국에 계셔서 내가 한국에 위탁할 데가 없다, 휴가를 나가는데 갈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그런 경우에 내가 외국에 가야 된다면 5일의 추가 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영주권자이고 자진입대를 한 사람이다, 부모님이 다 외국에 계신다 라면 항공권 비용도 군에 첨부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기 휴가 때 국내에서 사는 사람들도 교통비를 주거든요. 월급에 추가해서 돈이 조금 더 나와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국내에 연고지가 진짜 없어야 합니다. 다음은 공가입니다. 공적인 일과 관련된 휴가예요. 예를 들면요, 국가기관들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참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나를 소환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공무상에 나를 조사할 게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공가로 쳐주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를 한다든지, 법에 규정된 투표를 한다든지,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내가 출근을 못할 경우가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 공가로 쳐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런 공가에 관련된 일을 쭉 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그것을 치료받는 그 기간도 공가로 승인을 해줍니다. 다음은 청원휴가입니다. 말 그대로 청원, 내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나나 나의 가족들이 문제가 생겨서 내가 좀 나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승인권자한테 승인을 득하고 나갈 수 있는 휴가 제도인데요, 여기서는 중요한 사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청원휴가는 말 그대로 요청하는 것이라는 거고요, 따라서 승인권자의 승인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관계예요. 청원휴가는요 본인이나 혹은 직계 비존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비존속 관련된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아플 때 청원휴가를 쓸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의 직계 위쪽으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프시면은 나갈 수 있고요, 나의 자녀 그리고 혹은 손녀, 손자 이렇게가 아프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계 비존속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전에 자기의 고모나 이모가 아프셔서 나가봐야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건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규정상에 직계만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분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것이 명확할 때 청원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외동 아들인데 아버지가 멀리 가 계셔서 어머니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내가 휴가를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위에 형제 자매가 있어서 그분들이 좀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안 받아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꼭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모든 사항을 좀 충족시키신다면요, 최대 30일까지 청원휴가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망 관련 휴가도 청원휴가에 포함되는데요. 이 경우가 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또 이거는 하나하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나 그리고 나의 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5일, 그리고 조부모님, 그리고 나의 자녀, 내 자식이 돌아가셨을 때는 3일,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가 돌아가셨을 때는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병사는 조금 다른데요. 조부모 및 자녀 사망 시 5일이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일이 주어집니다. 또한 결혼이라는 경사가 있는데요. 이 경사도 휴가가 있습니다. 내가 결혼할 경우에는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아기가 생기겠죠? 남자 군인의 경우에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은 1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그 중요한 점은요, 출산 후에 90일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에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 5일, 5일, 2일, 8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군의 경우에는 임신을 하게 되면은 총 90일의 휴가를 쓸 수가 있고요. 출산 후에 45일을 넘겨서 휴가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에 휴가를 다 써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걸로 생각이 돼요. 만약에 쌍둥이 이상의, 그러니까 두 쌍둥이, 세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은 120일까지 휴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또한 임신을 한 상태에서는 병원을 갈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총 임신 기간 동안 10일의 병원 휴가가 주어지고요. 매달 한 번씩 병원을 가면은 좋겠죠? 또 인공수정이나 난임 치료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시술 당일 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입양은 총 20일의 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이거는 입양 특례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유산이나 사산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임신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른 휴가 일수가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신 중절 수술은 제외라는 겁니다. 15주 이내에는 10일, 16주에서 21주는 30일, 22주에서 27주는 60일, 27주 이후는 9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남군의 경우에는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에는 3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여군은요, 여성 보건 휴가도 청원 휴가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무급 휴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청원 휴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점은 모든 청원 휴가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휴가 같은 경우에는요, 위로, 포상, 보상, 전역 전휴가, 재교호 휴가가 있는데요. 위로 휴가 같은 경우는 7일 이내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서 부여할 수가 있고요. 훈련에 충실히 근무를 하고 피로가 심한 자, 그리고 검열 등을 열심히 해서 피로가 심한 자, 혹은 근무를 20년 이상 해서 피로가 쌓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피로를 풀어줄 때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상휴가 같은 경우는요, 훈련을 열심히 해서 타에 기감이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군의 위상을 세운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휴가이고요. 간부는 최대 10일을 받을 수 있고 용사는 최대 16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휴가는요, 여러분들이 중대장 이상 표창을 받으면 그 휴가가 자동으로 주어지는데요. 그 휴가 일수 같은 경우는 그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포대장 휴가가 그 2박 3일이었고요. 대대장 휴가 3박 4일, 여단장 휴가 4박 5일 이런 식으로 일씩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꼭 세부적인 규정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특징은 포상휴가 같은 경우는 받은 지 6개월 이내에 꼭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휴가가 남아가지고 난 전역하기 전에 휴가 다 써야 된다. 15일 이상 휴가를 승인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규정에 15일 이상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안 쓴 건데 그게 과연 특별한 경우인가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 6개월 이내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요. 잘 안 쓰는 재보호 휴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못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얼른 도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휘관, 즉 휴가 승인권자의 승인하에 5일 이내 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휴가 종류가 많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육군규정 120이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휴가를 반드시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여기 밑에 댓글이나 제 인스타에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